자, 이제 우리는 서로 다른 분배에 대해서 이제 비중이 서로 다른 이제 그런 경우에 대해서 이제 나누는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것은 일종의 예를 들어서 비중이 4라고 되면 이제 4명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이제 편하겠죠. 옛날 민법이나 이런 데서는 장남에게 어떤 제사라든가 여러 가지 집안 행사에 대한 그런 거를 이제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재산을 더 많이 주는 그런 이제 경우가 있었어요. 뭐 그런 경우를 생각해도 됩니다. 자, 어쨌거나 자, 우리의 경우는 초심이는 1, 재심이는 2, 참심이는 4, 말심이는 4의 비중으로 분배한다고 이제 생각을 합시다. 어쨌거나 이 경우에 대해서 각각의 경우는 요 경우는 전과 비슷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중이 이제 이렇게 달라지죠. 비중이 달라지고요. 합계는 동일합니다. 그죠? 앞에 이거 다 합치면 540, 이거 합치면 52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비중을 이제 10명이 이제 나눠 갖는 이제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540을 10명이 나눠 가지면 한 사람당 1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520을 10명 중에서 2명이 나눠 가지니까 52 곱하기 2 그래서 104가 되죠. 그 다음에 492를 3명이 나눠 갖는다. 10명 중에서 3명이 나눠 간다. 이런 의미니까 그러면 49.2 곱하기 3 하면은 326, 39, 27, 147.6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440을 10명 중에서 4명이 나눠 갖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440, 44가 되죠. 곱하기 4 하면 176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초기 배정은 281을 선택한 보석을 가져갈 거고요. 250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고 함 32는 0이었고 52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54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 제출해야 되죠. 그 다음에 250을 뺀 250에서 104를 뺀 나머지 146을 내놔야 되고요. 이만큼을 받아야 되죠. 또 52를 가져갔으니까 여기서 52를 뺀 나머지 금액 즉 124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모두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하면 100.4가 돼서 이제 다시 나눌 때는 요거를 10명이 나눠 가지니까 어떻게 되냐면 10.04가 되죠. 그 다음에 10.04를 2명이 가지면 20.08, 3명이 가지면 30.12, 40.16, 그래서 100.4가 나옵니다. 그래서 추가 배정,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배당 기준하고 요거를 합치면 배당 받는 금액이 되죠. 그 다음 요 금액에다가 요 금액을 합치면 배당 받는 금액,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금액을 합산할 수, 최종 그 금액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기증 건물을 이제 분배합니다. 뭐 예전에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몇몇 큰 대학들은 뭐 그 대기업체에서 건물을 지어주기도 해요. 그럴 때 이제 이제 그 공짜로 생겼으니까 이제 기존의 학과 중에 일부가 이제 들어가겠죠. 그랬을 때 어떻게 나눠 가지느냐 그 공간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서로 다툼이 있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이 문제가 적용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건물의 모습은 지하 1층과 지상 4층의 건물입니다. 배정한 들어갈 학과가 지금 5개 학과가 주어져 있고요. 학과마다 사정이 다 다르죠. 실험을 안 하는 학과, 실험을 하는 학과 뭐 등등 여러 가지 사정이 달라서 배당 또는 또
학교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학과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비중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비중을 이런 식으로 정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각 층의 넓이는 약간씩 달라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배정 기준을 이제 그 학과가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학과가 5개 학과가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각 학과마다 그 기준의 그 가치가 다르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지하 1층 같은 경우는 우린 0.1, 여기는 0.1, 0.29, 뭐 여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0.31, 지상 4층을 이제 뭐 0.2 이런 식으로 이제 D1이라는 학과가 이제 그 가치 부여를 한 거예요. D2 학과도 같은 그 논리로 가치 부여를 했습니다. D3, D4, D5 다 가치 부여를 해요. 물론 합은 항상 1이 되게끔 해야 되겠죠. 합쳐서 여기 있는 값을 모두 합치면 1이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초기 배정은 요 3.0.32를 이제 가져가게 되겠죠. 그래서 3층의 배정을 받습니다. 근데 배정 기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0.16이고요. 여기 D2 학과는 0.19가 되고요. D3는 0.18, 0.24, 0.24. 이거는 이제 일종의 이제 그 배정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반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너무 많이 가져갔죠. 그래서 얼마만큼 반납을 하냐면 이제 전체 넓이 전체에서 결국 요 M3라고 하는 이제 그 가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얼마냐면 이 31분의 여기 0.31, 그러니까 그냥 소수점 이하를 생각하지 맙시다. 그냥 31분의 16만큼을 이제 그만큼을 이제 배정을 이제 반납하면 돼요. 그래서 요 넓이가 있죠. 넓이, 각 층의 넓이가 여기 있으니까 곱해주면 돼요. 마찬가지로 요것은 제일 많은 그 층을 배정을 받았으니까 마찬가지로 26분의 19만큼 26분의 19만큼을 내놓으면 돼요. 그래서 넓이 곱해주고 M2, 그 다음에 D3는 35를 가져갔으니까 그만큼을 또다시 내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모자라죠. 그래서 여기는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물론 추가로 더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25를 가져갔는데 23이니까 23인데 25를 가져갔으니까 요만큼을 다시 내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요만큼 요 사람은 뭐 추가적으로 더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 넓이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 요거를 한번 그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요 넓이가 나올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기. 이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요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자, 이제 표기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평행 분할법의 한 종류입니다. 사탕을 이제 세 3인이 분배하는 경우를 생각하는데 이렇게 사탕을 늘려놔요. 결국 세 사람이 흰자, 검은자, 점선자. 아까와 똑같은 거죠. 굵은 선이냐, 점선이냐, 뭐 이런 거, 실선이냐. 그래서 세 사람이 그냥 이렇게 두는 거예요. 자, 흰자를 든 사람,
흰자, 흰자. 검은 자 드는 사람. 검은 자는 나는 뭐 이렇게 검은 자. 그리고 점선자. 뭐 점선자 이렇게 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요 점선자 요걸 가져가요. 이거는 점선자를 한 사람이 가져가. 결국 검은 자는 이 사람이 가져가면 되죠. 검은 자. 검은 자. 그 다음에 흰자는 이만큼 가져가면 되죠. 흰자. 그러면 이제 남은 요 영역들은 적당히 나눠 가지면 되죠. 서로 사이좋게. 그런 식의 상황이에요. 자, 이제 합병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기업이 있어요. 이제 현성과 3대라는 기업이 M&A를 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두 기업이 기업의 가치에 해당하는 항목을 전부 다 조사하고 가치를 부여해요. 그래서 현성에서 이제 이름, 본부, 공장, 대표이사, 감원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해요. 자, 현성의 입장에서는 이름이 자기네가 더 유리하다. 그래서 자기네는 10%라고 생각하고 3대는 5%라고 평가를 해요. 본부는 3대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좀 더 서울에서도 뭐 강남에 있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가치가 더 많이 올라가겠죠. 공장도 위치가 수도권이냐 수도권이 아니냐에 따라서 물론 당연히 가치가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좀 커요. 대표이사의 현성이 예를 들어서 뭐 좀 유능했다. 뭐 그동안에 실적이 좋았다. 뭐 실적을 잘 내는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대표이사에 따라서 이 가치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가치가 이렇게 돼요. 감원은 이제 어느 회사가 더 많이 이제 감원을 할 것이냐. 현성에서는 감원을 뭐 더 많이 한다, 뭐 덜 한다, 어떤 여러 가지 감원에 대한 효과를 따졌을 때 현성이 25%의 감원 효과가 있고 3대는 20%의 감원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씩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가치의 비를 따집니다. 그래서 가치의 비를 이제 뭐 이런 식으로 10 나누기 5 요거. 그 다음에 뭐 요런 거들도 보면 35 나누기 1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요. 또 25 나누기 20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일단 이 현성의 입장에서 이제 큰 거, 이제 요거는 이제 이쪽이 더 크니까 이건 이제 소수점 이하로 1 이하로 가니까 빼고요. 이 1보다 큰 것만 이제 항목을 잡아서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가장 이제 순서를 봤을 때 요거는 1.25니까 이쪽이 이제 가장 이제 높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가치 부여를 이제 이렇게 해요. 가치의 비가 가장 작은 거를 제일 높이 평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원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감원으로. 이걸로 선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감원을 적당히 잘 해서 서로 간에 이제 밸런스가 맞도록 이제 선택하면 되겠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여기는 이제 자기네가 높은 거 요거 그러면 이제 70%잖아요. 자기네가 높은 걸 보면 70. 여기는 요거 뭐 이런 식으로 6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왜 잠깐 그래서 이 차이가 나니까 이 차이 나는 것 중에 그 중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냐면 가장 가치의 비를 따졌을 때 가장 이제 작은
작은 거 이런 거는 이제 크잖아요. 이런 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근접한 거, 그러니까 가치의 비가 비슷한 거를 이제 따지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는 감원으로 우리는 이 밸런스를 맞추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이제 50% 이상이지만 만족 정도의 차이가 나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가치 비율이 1에 가까운 감원으로 양보를 이제 현성이 양보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러면 70, 60, 그럼 65로 맞추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이제 걸핏 보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제 그런 이제 그걸 생각해야 돼요. 현성이 감원 5%를 했다고 치면은 3대에게 양보했다. 그러면 이제 3대는 어떻게 되냐면 현성이 이제 5%를 3대에게 양보할 때 현성의 5%는 이제 어떻게 되냐? 현성은 25일 때 5%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3대는 20%일 때 5%가 되느냐? 모르잖아요. X라고 둬봐요. 그러면은 5 곱하기 20은 25 곱하기 X. 그래서 X는 어떻게 되냐면 25분의 20 곱하기 5 이렇게 돼서 요게 약 계산하면은 25에서 4%가 되죠. 그래서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공평하지가 않은 거죠. 현성은 5%라고 하지만 3대 입장에서는 5%가 아니고 4%인 거예요. 그래서 손해가 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다음과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성과 3대가 풀어야 될 방정식이 뭐냐면 70%에서 이게 현성이죠. 70이었는데 그리고 25에 해당하는 건데 얼마만큼의 비율을 해줘야 되느냐, 양보해야 되느냐. 60에다가 20에 해당하는 거에다 x만큼을 요 비율만큼 플러스 해주면은 밸런스가 맞아야 되는 거니까 그때의 이 방정식을 풀면 9분의 2가 돼요. 그래서 약 요것을 2 나누기 9하면 이게 얼마쯤 되나요? 이게 계산기가 한번 계산을 해보면요, 2 나누기 9는 하면 22.2%, 그러니까 0.2222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가 되냐면 20 곱하기니까 20 곱하기 0.222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요거는 얼마가 되죠? 4.4444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다 합산해 보면 64.4%의 만족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성과 3대가 모두 64.4%의 만족을 얻는다. 그래서 요만큼을 해야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그래프를 그린 거예요. 만족도 하고 감원수를 이제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현성이 이제 1000명이 감원의 대상이고 3대가 이제 100명의 감원을 이제 서로 주장을 해요. 그러면 이제 얼마냐? 즉 이제 1000명 빼기 900명을 하면 100명 하면 900명이 되잖아요. 요 900명의 9분의 2가 되는 200명을 어떻게 하냐면 현성이 양보를 해주면 어떻게 하면 800명이 감원이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그래프를 그려서 이 이제 만족도에 대한 80%
이제 현성하고 3대가 이제 그 하는 요 그래프를 그려서 요 800명의 이제 만족도를 이제 만들 수 있게 하겠다. 그런 이제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요쪽에 그래프를 이제 그리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 현상의 그래프하고 3대의 그래프를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연수 배정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밀턴식 배정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1792년대 년도에 알렉산더 해밀턴이라고 하는 이제 그 미국의 어떤 그 정치가에 의해서 제안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하정원이라는 개념과 상정원이라는 개념과 반올림 정원이라는 개념이 이제 있어요. 그래서 기준 정원에서 소수점 아래를 버려요. 소수점 아래를 버리면 그게 보통 하정원이라고 이제 하는 거고요. 상정원은 소수점 아래를 무조건 올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넣을 수 있고요. 반올림 정원은 소수점 아래를 반올림해서 얻은 정원을 말해요. 그러니까 0.5 이상이면 무조건 1, 이하면 다 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정원의 합보다는 전체 정원이 크고 전체 정원보다는 상정원의 합이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반올림 정원의 합은 전체 정원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는 차차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제를 하나 살펴보죠. 자, 인구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정해져 있습니다. 결국 합치면 여기에 12,500명이 돼요. 자, 그러면은 12,500명을 이제 있는데 의원 수가 250명이라고 이제 가정을 해요. 그래서 이제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12,500명인 어떤 도시가 있는데 의원이 250명이에요. 근데 구역이 이렇게 다 6개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났느냐? 그러면 12,500명일 때 250명이니까 1,646명이면 몇 명이면 되겠냐? 이렇게 풀면 되죠. 그래서 비례식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250 곱하기 1646은 12,500 곱하기 x. 그래서 x는 250 곱하기 12,500명 1646 이거 계산하면 요게 나오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요 1646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 자리에 6936을 넣으면 138.72, 154를 여기다 넣으면 3.08. 뭐 이런 식으로 이 값들을 넣어서 이 값들을 계산할 수 있어요. 이게 기준 정원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소수점이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람이니까 소수점을 나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이면 무조건 자를 수가 없으니까 이제 자연수로 자연수로 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배정할 거냐 이게 고민인데 해밀턴식 방법이란 건 뭐냐면 하정원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먼저 소수점 이하는 다 버려요. 그래서 32, 이거는 138, 요거는 3, 요거는 41, 요거는 13, 요거는 19. 이러면은 일단 배정을 해요. 그러면 246이 남거든요. 246이 되니까 근데 우리 4명이 추가 배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추가 배정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남는 거예요. 자, 일단은 그렇게 해놓고 자, 반올림 정원이라는 게 뭐냐면 반이 넘으면 0.5가 넘으면 하나씩 올라가는 거죠. 여기 0.5 넘으니까 139, 이거는 이하니까 3, 요때는 42,
이때도 14, 이때도 20. 그래서 합치면 251이 돼요. 그래서 기준 정원보다 커지죠. 이때는 작아지죠. 상정원은 무조건 다 올리잖아요. 그래서 33, 139, 이때도 4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0.08도 무조건 올려야 되니까. 나머지도 다 올려요. 이렇게 올려서 보면 252가 돼서 우리가 앞에서 말한 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이야기, 하정원은 상정원이 제일 크고 전체 정원은 이제 가운데 끼게 되는데, 반올림 정원은 전체 정원보다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경우는 지금 크죠. 왜냐면 250명이 였는데 251로 됐으니까 큰 거예요. 자, 이제 해밀턴식 제안은 이제 다음과 같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 정원을 먼저 배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하 정원을 먼저 배정을 해요. 그러면 4명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4명을 어떤 식으로 지금 배정을 할 것이냐? 다음과 같이 합니다. 소수점 아래가 가장 큰 거, 0.92가 제일 크죠. 그래서 여기가 1순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0.82가 2순위. 그 다음에 0.76이 3순위. 0.72가 4순위. 그래서 4명을 이런 식으로 먼저 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배정하는 방식, 이걸 해밀턴식 배정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정원을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소수점 이하 제일 큰 거부터 모자라는 인원만큼을 추가 배정을 한다. 이게 이제 그 하밀턴식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이것에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무슨냐면은 다음 같은 거죠. 반대 의견이 뭐냐면 이 C 지역 입장에서는 처음에 배정받은 하정원 3명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는데, 그럼 0.08에 대해서 이 3명을 배정받은 남은 정원에 대한 비율이 2.66인데 비정원의 입장에서 0.72지만 138명을 받았기 때문에 0.52가 돼요. 그리고 D 지역에서도 보면 남은 정원 0.82인데 41명을 받았기 때문에 2.0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좀 불만이 거죠. 왜? 0.52는 뭐 괜찮은데 이런 경우 0.52는 너무 작잖아요. 인원수가 0.5, 자기는 2.66이나 되고 요거는 별로 큰 차이가 안 나니까 여기는 과다하게 많이 받았고 이미, 그러니까 자기네가 B 지역 대신에 C 지역을 추가 배정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해밀턴식 배정법은 인구가 적은 지역보다 많은 지역에 유리한 어떤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이 배정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는 해밀턴식 배정법은 상원의회는 통과됐으나 조지 워싱턴이 거부권 행사를 해서 무산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제퍼슨이 제안한 방법으로 이제 채택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